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영원한 기억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 미구엘은 치매에 걸렸지만 여전히 아빠만은 그리워하는 증조 할머니 코코를 제외하고 음악이라면 질색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구엘의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하겠다고 아내와 어린 딸, 즉 코코를 두고 멀리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타를 직접 만들어 독학할 정도로 음악에 열정적인 미구엘은 망자의 날에 우연히 얼굴 부분이 찢어진 고조 할아버지 사진에 접힌 부분을 펼쳐보게 되고 해골무늬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기타는 바로 자신의 우상, 에르네스토의 기타였죠. 자신이 에르네스토 피츄림을 알게 된 미구엘은 음악을 하지 못하게 자신의 기타를 부시는 할머니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망자의 날에 열리는 음악대회에 참여하러 갑니다. 하지만 악기가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음악대회. 미구엘은 에르네스토 기념관에 있는 그의 기타를 잠깐 훔쳐 참여하려고 하죠. 그 기타를 잡고 줄을 튕기는 순간 살아있는 유령으로 변합니다. 망자의 세계, 즉 저승에서 조상의 마리골드 축복을 받아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미구엘은 우연히 마주친 조상의 영혼들과 함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승으로 가죠. 말로만 듣던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마리골드의 다리,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고 멋진 저승의 장관에 감탄한 미구엘은 마찬가지로 음악을 반대하는 조상의 영혼들을 뒤로 한 채 유일하게 음악을 사랑한 에르네스토를 찾으러 갑니다. 그 와중에 에르네스토와 친구라고 말하는 헥터라는 망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래를 하죠. 에르네스토를 만나게 해달라는 미구엘의 부탁은 이승에서 망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 망자의 날에 이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구엘이 이승으로 돌아갈 때 자기 사진을 가지고 가달라는 헥터의 부탁으로 동행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다가 헤어지다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미구엘과 헥터 그리고 에르네스토는 한 자리에 만나게 되죠. 에르네스토를 봐서 행복한 미구엘과 달리 헥터는 술잔을 마주치며 우정을 약속하는 맹세까지 했으면서 자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가 쓴 음악을 그대로 쓰냐며 에르네스토에게 화를 내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는 미구엘은 에르네스토가 그 맹세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셋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맹세 뒤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바로 독을 탄 술잔을 헥터에게 건네는 에르네스토. 네,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친구 헥터를 죽이고 그의 음악을 훔친 살인마, 사기꾼이었던 거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미구엘과 헥터는 사진도 뺏기고 에르네스토의 경비들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골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우는 미구엘을 위로하던 헥터는 몸이 반짝거리며 쓰러지죠. 그것은 바로 소멸의 신호.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망자는 결국 망자의 세계에서도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이승에 자신의 사진마저 없던 헥터는 자신을 기억한 유일한 사람, 딸 또한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에 빠지며 딸의 이름을 부르죠. 딸의 이름은 코코. 미구엘의 진짜 고조 할아버지는 바로 헥터였습니다. 헥터는 코코를 그리워하며 딸에게 불러줬던 Remember Me를 부릅니다. 에르네스토의 명곡인 줄 알았던 노래가 그저 자신의 증조 할머니를 위해 쓴 노래임을 알게 되어 미구엘은 감동받죠. 이 둘은 함께 다시 사진을 찾으러 고군분투를 하지만 결국 사진은 찾지 못하고 헥터 또한 소멸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미구엘도 동이 트기 시작하여 다시 만난 조상의 영혼들의 축복으로 코코가 헥터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외치며 이승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미구엘, 기타를 가지고 황급히 코코에게로 가 헥터를 기억해달라고 울먹이지만 코코는 미동도 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헥터가 코코에게 불러주었던 Remember Me를 직접 기타를 치며 들려주자 따라 부르는 코코. 그러자 자신의 아빠를 기억합니다. 또 코코는 잊어버린 자신의 딸, 미구엘의 할머니, 엘레나를 기억하는 모습에 엘레나도 물론 온 가족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코코는 그동안 자신이 보관해둔 찢어진 헥터의 얼굴 부분 사진을 꺼내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음악으로 멀어졌던 가족, 다시 음악으로 모이게 됐죠. 1월의
7번째 영화. 배우 안소니 곤잘레스,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등이 성우로 참여한 이언 크리치 감독의 코코. 다른 영화와 달리 색다른 점을 느꼈다면 바로 멕시코 문화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영화를 통해 멕시코 문화를 접하게 된 건 이 영화가 처음인 것 같은데, 특히나 멕시코 특유의 밝은 사후 세계관을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멕시코 고유명절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3일 동안 죽은 친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현생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리는 바로 왕자의 날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사건과 이야기를 풀어나갈 전체적인 배경이 되었죠. 멕시코는 죽음이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1단계는 육체의 죽음, 2단계는 매장의 순간, 3단계는 영혼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화에서도 이 문화를 따라 망자의 세계에서도 영혼들이 재밌고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승에서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특히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마리골드 다리와 망자의 세계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영화에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면 무섭기도 하고 자칫 무겁고 혹은 진중한 느낌이라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고 대체로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애니메이션 장르 같은 경우는 풀어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멕시코 특유의 밝은 사후 세계관으로 잘 풀어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구엘이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 음악 또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곡이죠. Remember Me. 처음엔 음악으로 멀어졌던 가족이 Remember Me라는 음악을 통해 이승의 가족뿐만 아니라 망자의 세계에 있는 가족들 모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영화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연출이네요. 멕시코인,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캐스팅으로 이루어진 코코는 제작진들은 다수 백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문화를 영화에 잘 나타내기 위해 멕시코에서 3년간 생활을 하고 스토리나 음악 같은 경우도 직접 멕시코 현지인들 음악가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바지 밑단을 접어주는 것이 멕시코 일상생활의 문화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아이들이 바지 밑단을 접은 모습 등 일상생활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섬세하게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여 풀어내는 제작진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코코에서 헥터와 미구엘은 이렇게 말하죠.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생각보다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닿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기억. 자연의 순리라고 할까요? 태어나면 그 끝에선 우린 모두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도 점차 떠나가. 이승에서 슬퍼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처럼 망자의 세계에서도 그들 또한 이승에서의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언제 어디서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기억으로 그들과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하시길 바라며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